안녕하세요. 만편노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곧 폐지될 단통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르면 7월부터 스마트폰을 훨씬 싸게 어쩌면 정말 공짜로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단통법 폐지가 우리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폰 구매하실 때 어떤 점들을 좀 알아두셔야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핵심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럼 우선 그 단통법, 이게 도대체 뭐였는지, 왜 생겼는지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원래 취지는 참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통신사들이 막 너무 과도하게 경쟁하는 걸 막고 또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고 이런 정보 차별 없이 다 비슷한 가격에 휴대폰 사게 하자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 의도 자체는 그랬습니다.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좀 진정시키고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자는 거였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통신사 간의 어떤 가격 경쟁을 좀 제한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고 결국은 다 같이 좀 비싸게 사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왜 이렇게 비싸졌지? 하는 느낌이 강했죠. 근데 드디어 이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거죠. 정부 발표도 있었고 국회도 통과했고요. 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통신사들 간의 어떤 경쟁 제한이 풀리는 거니까요. 다시 예전처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 경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아, 보조금 경쟁이요? 네, 특히 최근에 그 한 대형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좀 크게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 사건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네, 그래서 그 통신사 이용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좀 커졌고, 그러다 보니 KT나 LGU 플러스 같은 경쟁사들이 이 기회에 가입자를 확보하려고 더 공격적인 마케팅, 그러니까 보조금을 더 많이 푼다든지 더 좋은 요금제를 내놓는다든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잘만 하면 정말 공짜 폰도 가능할까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휴대폰 출고가만큼 보조금을 통신사가 지급한다면 소비자는 기기값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공짜폰이라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와, 그건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근데 또 이렇게 경쟁이 막 심해지면 소비자들이 자칫 잘못 선택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월 납부금 되게 싸네요 하고 덜컥 계약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총 내는 돈은 더 많았다거나 이런 경우요. 어떻게 해야 좀 현명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이게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월 납부금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부 기간을 3년, 4년 이렇게 길게 늘리면 당연히 매달 내는 돈은 적어 보이거든요. 아, 그렇죠. 기간을 늘리는 꼼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할 마법의 숫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할부 원금이요. 이게 뭐냐면 보조금 다 빼고 정말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총 휴대폰 가격입니다. 총액이죠. 총액. 네. 둘째는 당연히 월 할부금이고요. 매달 얼마씩 내는지. 그리고 셋째는 할부 기간. 이걸 몇 개월 동안 나눠내는지. 예를 들어 24개월인지 36개월인지. 이 세 가지를 꼭 같이 봐야 합니다. 할부 원금, 월 할부금, 할부 기간 이 세 가지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가령 원래 가격이 200만 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보죠. A 대리점에서는 보조금을 80만 원을 준대요. 그리고 매달 33,000원씩 36개월 할부로 내라고 합니다. 월 33,000원이요? 되게 싸 보이는데요? 그렇죠. 근데 B 대리점은 보조금을 100만 원을 준대요. 대신 월 할부금은 42,000원이고 기간은 24개월이에요. B는 보조금은 더 많은데 월 납부금은 더 비싸네요. 그럼 A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자, 월 납부금만 보면 A가 훨씬 싸 보이죠. 33,000원이니까요. 근데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A는 할부원금이 얼마죠? 200만 원에서 보조금 80만 원을 빼면 120만 원이죠. 네, 120만 원. 이 120만 원을 36개월, 즉 3년 동안 나눠내는 거예요. 월 33,000원 곱하기 36 하면 대략 119만 원 정도 나오니까 할부이자 조금 붙어서 120만 원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B는요? 200만 원 폴인데 보조금을 100만 원이나 주죠. 그럼 할부원금은 100만 원입니다. 이걸 24개월, 즉 2년 동안 월 4만 2천 원씩 내는 거죠. 4만 2천 원 곱하기 24개월 하면 이것도 대략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와, 계산해보니 완전 다르네요. A는 총 120만 원을 내는 거고 B는 총 100만 원만 내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총 내야 하는 휴대폰 값은 B가 20만 원이나 더 싼 겁니다. 월 납부금이 싸다고 덥석 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기간과 총액, 즉 할부원금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월 납부금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꼭 총액과 기간을 비교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존에 쓰던 폰 약정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위약금 때문에 옮기기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만약 기존 약정이 완전히 끝났다면 아무런 위약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통신사를 옮기시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좋죠. 하지만 약정이 좀 남아있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앞으로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하면 다른 통신사로 옮겨올 때 기존 통신사에 내야 하는 위약금을 대신 내주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이 좀 남아있더라도 잘 알아보시면 생각보다 부담 없이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이전보다는 훨씬 많아질 겁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위약금 지원 같은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 간의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거고,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예전보다 더 저렴하게, 잘하면 공짜로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구매할 때는 단순히 매달 내는 돈, 즉 월 납부금만 보면 절대 안 되고 총 할부 원금, 월 할부금, 그리고 할부 기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서 총 비용을 비교해야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 맞죠? 네, 정확합니다. 그 세 가지, 총 할부 원금, 월 할부금, 할부 기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이제 가격 경쟁이 정말 치열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가격만 보고 통신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 통화나 데이터가 잘 터지는지, 즉 서비스의 실제 품질 같은 거요. 아, 그것도 중요하죠. 싸게 샀는데 잘 안 터지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더 중요해진 문제인데 바로 개인정보 보안 수준입니다. 내 정보를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통신사인가 하는 점이죠. 앞으로는 이런 가격 외적인 요소들, 품질이나 보안 같은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통신사 선택에 더 중요한 기준이 되지는 않을까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너머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와,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단순히 싼 것만 찾을 게 아니라 서비스 품질이나 개인정보 보안 같은 다른 중요한 가치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단통법 폐지와 현명한 스마트폰 구매 방법에 대해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갑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맘편노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이 좋은 정보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 바로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게 과연 언제 또 어떻게 지급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